이번 영상에서는 웹3 환경에서 생기는 가치가 애플리케이션과 레이어 1에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크립토 리퀴드 펀드 싱크로스 캐피탈의 라이언 와킨슨의 글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라이언 와킨슨은 현재 블록체인 시장의 특징과 현상을 바탕으로 미래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될 가치가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크립토 분야에서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극단적인 견해로는 이전 크립토 상승장이 기술 발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투기 자본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그 이후로 기술적인 진전은 거의 없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인프라에 집중 투자한 결과 실제 사용자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시대가 오고 있으며 이미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인프라보다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에서는 1,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매년 세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차트를 보면 이더리움은 매출 대비 323배, 솔라나는 116배의 가치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 레이어 2인 아비트럼은 401배에 달하는 더 높은 가치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메이커, 에어드론 파이낸스, 벌텍스와 같은 애플리케이션들은 매출 대비 6배 정도의 저평가된 가치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지토와 같은 142배에 거래되는 애플리케이션들도 있지만 해당 그래프의 애플리케이션들은 평균적으로 매출 대비 37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의 323배, 솔라나의 116배와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더리움과 솔라나 생태계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을 레이어 1과 애플리케이션으로 비교를 해보면 2021년 이후로 애플리케이션의 매출이 레이어 1의 매출을 꾸준히 앞지르고 있다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 비교를 통해서 시장이 레이어 1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에 대해 라이언은 인프라 자산이 가치 저장의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시간이 지나면서 화폐적 기능이 떨어진 레이어 2는 매출 대비 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이언의 이와 같은 관점은 제가 이전에 다룬 레이어 2 관련 영상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레이어 2 관련 영상은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뚱뚱한 애플리케이션의 부상입니다. 제가 이전에 다룬 영상 중에 Fat Application Thesis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이 더 많은 가치를 가져간다는 내용인데 오늘 처음 이 주제를 접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이언은 향후 솔라나가 더 향상된 퍼포먼스를 제공할 파이어댄스를 도입하더라도 10억 명 이상의 새로운 사용자들, 온체인에서 활동할 AI 에이전트,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성능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솔라나의 모듈화는 네트워크 익스텐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일어날 것이며 궁극적으로 얼마나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오프체인으로 운영을 이전하게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수의 앱들이 롤업이 될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블록체인의 기본 목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단일 서버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모든 노드가 초대형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직접 체인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블록체인의 핵심 속성인 재산권 보호와 조작 및 공격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롤업 기술은 애플리케이션이 고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메인 레이어에서 데이터 가용성 샘플링을 통해 최종 사용자가 체인을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트렌드는 셀레스티아와 같은 데이터 가용성 솔루션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성공적인 애플리케이션들이 독립적인 체인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유니스왑이 자신들만의 풀스택 체인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풀스택 체인이란 해당 생태계의 모든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의미합니다. 유니스왑과 같은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이러한 체인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자신들의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치를 온전히 획득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를 완전히 통제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보면 제 생각에 미래에 레이어 1 체인은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는 곳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셀레스티아와 아이건레이어 같은 데이터 가용성 공급 업체들이 이 트렌드의 핵심 지원자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들은 애플리케이션의 더 큰 규모, 상호 운영성,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저렴하고 효율적인 검증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 되고자 하는 모든 블록체인이 대역폭과 데이터 가용성을 확장하는 동시에 저렴한 최종 사용자 검증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솔라나는 모놀리식 블록체인이지만 이러한 철학을 기반으로 이미 라이트 클라이언트 검증 그리고 데이터 가용성 샘플링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타이니 댄서 팀이 존재합니다. 핵심은 특정 확장 기술이나 블록체인 구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애플리케이션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환경을 제어하고 기술적 유연성을 강화하며 기존 인프라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앞으로 애플리케이션이 더 많은 경제적 통제권을 확보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 간의 가치가 어떻게 분배될까입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애플리케이션들이 계속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자신들만의 앱체인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결국 애플리케이션이 인프라와 비슷한 수준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변곡점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던지게 됩니다. 싱크리스의 관점에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은 글로벌 블록체인 수수료 풀에서 점점 더 많은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지만 여전히 소수의 레이어 1 블록체인이 더 큰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의 핵심 논지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와 같은 모든 레이어 1 자산이 비주권적인 디지털 가치 저장소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라이언은 비트코인은 금과 유사한 자산으로 레이어 1 자산들은 주식과 비슷한 자산으로 여겨지지만 이러한 구분은 대부분 나레이티브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네이티브 블록체인 자산은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어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될 수 있으며 이 근본적인 속성이 레이어 1 자산이 비주권적 디지털 가치 저장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생태계별 주요 차이점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수용되게 되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를 대체하고 중앙은행에 도전장을 내밀어 지배적인 글로벌 가치 저장 수단이 되려고 합니다. 반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같은 레이어 1 체인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이설 토큰과 솔라나 토큰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현상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작업증명 자산으로 스테이킹이나 수수료를 제공하지 않고 순전히 상품 화폐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가스 비용 결제, NFT 가격 책정 등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 생태계 내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분 증명 자산으로 온체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MEB를 수익으로 가져가고 각 생태계의 카운터파티 위험이 없는 최고의 담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국가 경제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것과 달리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국가 경제와 함께하면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준비통화 지위를 정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가치를 단순히 수수료 기반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EB만으로 레이어 1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100억에서 2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고빈도 거래와 비교했을 때 블록체인이 얻는 가치는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MEB 수익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현재 블록체인 가치를 지지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가용성 또는 실행 매출 기반으로 블록체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현재의 높은 가치 평가를 정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코인 자체가 생태계에서 화폐처럼 쓰이고 있고 가치 저장 기능이 가능하다는 점들이 레이어 1 코인의 가치를 뒷받침해줄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블록체인 경제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을,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솔라나는 이더리움을 쫓고 있는 상태로 상대적인 가치 측정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이언은 현재 암호화폐 경제가 투기적인 실험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네이티브 자산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발한 온체인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블록체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비주권적 디지털 가치 저장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라이언의 의견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설 토큰과 솔 토큰을 비트코인과 같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막시멀리스트들에게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준비 통화들이 어떻게 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보면 가능성이 있는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가장 먼저 발달하고 경제적 지위와 군사적 지위가 가장 높았던 영국의 파운드가 19세기에는 준비 통화로 여겨졌었고 이런 지위가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 통화가 아직까지 준비 통화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기술이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는 현대사회에서 활발한 크립토 생태계 토큰이 준비 통화의 지위 또는 그와 비슷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솔라나의 핸드폰이나 새롭게 등장할 수위의 게임 콘솔은 과거 매트릭스 영화에서 봤던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해주는 장치의 등장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웹3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장치들의 등장은 더 많은 가치들이 웹3 세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가치는 해당 생태계의 토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크립토 생태계 중에서 해당 코인이 마치 화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계속 찾는 것이 투자자로서 해야 할 일 같습니다.
제가 전에 다룬 셀레스티아가 모듈러먼이라고 다룬 영상처럼 레이어 1으로서 지속적으로 살아남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코인이 생태계에서 얼마나 강력한 지위를 가지게 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가치를 저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지가 곧 레이어 1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어 1과 애플리케이션의 가치가 미래에 어떻게 분배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